자, 오늘 중국어 한 잔 어떠세요?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제가 갖고 온 키워드는요. 사실 저도 이제 한땐 시剧的时候 드라마를 보게 되다가 뭐야? 이런 단어도 있었네? 라고 발견한 단어거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실상 회화에선 잘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저기서 꽤나 들을 법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바로 오늘의 키워드는 나와라 뜨자! 몽골 의사인데요, 여러분들. 자, 몽골 의사 어떤 의미일까요? 몽골 의사면 몽골 의사지 저게 뭐 싶죠? 근데 사실 이게 하나의 키워드예요. 몽골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을 듯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신조어냐?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역사성을 가진 역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몽골 의사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사실 저는 对蒙古的印象很不错. 몽골에 대한 그런 기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몽골 의사를 봤을 때 뭔가 굉장히 광활한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드라마에서 이 몽골 의사를 좀 폄하하는 의미로 써가지고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런 의미일 줄이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자, 몽골 의사가요 중국에서는 돌팔이 의사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 시간에 같이 함께 역사적인 이야기랑 중국어 같이 살펴보면서 재미있게 중국어 한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몽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어요. 사실 우리랑도 몽고를 지금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왠지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우선 몽골을 중거로요. 망고라고요. 뭐라고요? 망고. 성조가 바뀌어요. 축축 꺼지는 삼성 아니고요. 이성 삼성으로 바뀔 거예요. 발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망고. 오케이. 你们去过蒙古吗? 가보셨나요? 가보셨으면 에이, 去过. 가보지 않으셨다면 没去过. 만약에 去过, 가보셨다면 분명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한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其实我也是在16岁的时候去蒙古看的. 저도 이제 16살 때 몽골 여행을 갔는데요. 뭐 먹는 거, 씻는 거, 소위 싸는 거, 그다음에 자는 거 다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 굳이 이런 데로 여행을 와야 되나라고 했었는데 밤하늘 딱 보니까 물론 그런 불편함들이 싹 다 씻겼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쇄가 됐거든요. 몽골의星空 真的很不错. 밤하늘이 정말 너무 예뻐요. 몽골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별 관측지라고 하죠. 真的你们去蒙古看的话那个天上的星星啊真的跑进你们怀里来的感觉呢. 그 별들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막 쏟아지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 몽골가 나왔으니까 말이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몽골 여행 가봤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이 몽골의 밤하늘 그리고 광활한 초원이 화제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본 것을 조금 묘사해보고 싶다, 꾸며보고 싶다, 수식어를 써서 말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요, 멋있죠? 몽골의 밤하늘인데 은하수가 보이는 몽골의 밤하늘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 자, 여기서 꾸며주는 말이 있고 핵심 중심 단어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중심 단어는 什么呢? 뭘까요? 맞아요. 밤하늘일 거예요. 근데 밤하늘을 조금 더 범위를 크게 해줄까요? 어느 지역의 밤하늘이래요? 오케이. 몽골의 星空, 몽골의 밤하늘이죠? 근데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냥 몽골의 밤하늘이 아니라 은하수가 쏟아지는 또는 은하수가 이렇게 수놓여져 있는 별들이 가득한 이런 느낌을 살려주고 싶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주 거창한 단어는 필요 없고요. 은하수라는 단어를 순서에 맞게만 나열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나열하지? 중국어는요. 소위 명사 있죠. 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요. 앞에서 뒤로 한국어랑 똑같아요. 몽골 밤하늘, 은하수가 있는 밤하늘과 같이 앞에서 뒤로 옷을 입혀주시면 되거든요. 은하수를 중국어로 인허라고 해요. 인허. 자, 그럼 어떻게 꾸며줄까요? 큰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로 점점 좁혀가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꾸며준다라는 건 그렇죠. 바이슈, 나열이에요. 단어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몽골의 몽골 어떤 하늘이에요? 은하수가 있는 인허 밤하늘, 싱콩. 그래서요. 은하수가 보이는 몽골 밤하늘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이 표현은 중국어로 몽골 인허 싱콩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단어가 나열이 된 거죠. 그래서 꾸며줄 때 너무 쫄지 마시고 굉장히 뭐 거창한 조사라든가 어법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수식어랑 중심어다 그러면 앞, 뒤 순서로 나열을 해주는데 큰 거부터 작은 거, 큰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의 순서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다.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갈게요. 요 키워드가
最心跳 가장 가슴이 두근두근 뭘 것 같으세요? 맞아요. 중국식 이 샤브샤브인데요, 여러분들. 이 중국식 샤브샤브가 징기스칸의 출전의 산물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신 분도肯定有 분명히 있었을 거고 有的人不太清楚 어떤 분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이 중국식 샤브샤브는 징기스칸의 요리인데요.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뭐 짜장면, 짬뽕, 유산슬 이런 것들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중식 이러면 그렇게 많이 먹었었는데火锅 떠오르는 샛별이죠. 이게火锅가 저희야 중국어도 말하고 전도 중국어를 가르치고 중국어를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발음하기도 쉽고 익숙하지만 사실 정말 중국어를 모르는 분들조차도火锅 먹으러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걸 다 알아듣잖아요. 와, 생소한 이 이름, 발음하기도 이름 어려운 게 음식으로서 중국어를 정복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자, 火锅가요. 사실은 징기스칸 몽골에서 시작된 요리인데요. 이름을 한번 볼게요. 뜨거운 불은 솥, 가마를 중국어로 꾸어. 그래서 사실 직역하면 불가마예요. 火锅. 그런데 음식의 조리 방법을 나타낸 거죠. 조리 방식을. 자, 火锅가 어떻게 징기스칸의 산물이냐? 이제 13세기 때 징기스칸이 이제 대륙을 평정하던 시절. 전쟁으로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너무나 바빴겠죠. 그렇다 보니까 병사들도, 군사들도 어때요? 느긋하게 여유롭게 식사를 즐길 여유조차 없고 제대로 그냥 한 번 먹을 때 몸을 보양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이 자신의 철모를 뒤집어서 이제 거기다가 물을 넣고 재료를 끓이는데 북방에서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材料是什么呢?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육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물소를 말려가지고 육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육포나 양고기 그리고 약간 있는 이제 채소들을 같이 넣고 푹 끓여서 먹던 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의 이제 저희 중국식 샤브샤브가 된 거고요. 징기스칸이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정벌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벌한 금나라의 샤브샤브가 소개가 되면서 정식적으로 이제 북부 지방에서는 양고기를 데쳐서 먹기 시작한 게 火锅의 기원이 됐고요. 你们看中国怎么样啊? 중국 어때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딱 굉장히 크죠? 많은 지역,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으로 삼는 것들도 다르죠. 그래서 남쪽 지방에 가서는 해산물을 넣어서 먹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火锅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표현이 빠지지 않아요. 발음은요. 锅百味千, 锅百味千, 锅百味千 눈에 쏙쏙 들어온 단어 있으세요? 锅는 우선 火锅인 거고 숫자가 들어갔어요. 1, 100, 100, 마이, 1, 100, 100, 마이, 천은, 천, 천은, 천. 직역할게요. 火锅는요, 100가지, 바이가 있고요. 100가지가 있고요. 왜? 맛은요, 천, 1000가지나 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火锅는 100가지고 그 맛은 1000가지. 什么意思呀? 무슨 뜻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火锅의 모양새, 생김새, 특성, 그 다음에 안에 넣고 끓이는 것들이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맛도 다양해. 你喜欢哪个地区的火锅呢? 너는 어느 지역의 火锅를 즐겨 먹니? 라는 표현도 많아요. 저는 我在北京上的大学, 저는 베이징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계속 쭉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북방 지역의 火锅에 익숙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 지금도 그렇지만 베이징에 가시면 똥라이슌이라는 유명한 火锅집이 있거든요. 여기가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火锅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여기로 데려갔는데 여기 火锅 특징이 굉장히 밍밍해요. 밍밍하고 약간 말끔하면서 깔끔한 탕에다가 이제 재료를 넣어서 끓여 먹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약간 그 뻘건 국물의 자극적인 맛에 익숙한 친구들이 똥라이슌 火锅를 먹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火锅 맞아? 맛이 너무 밍밍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자, 저희가 지금 한국에서 익숙한 火锅 같은 경우는 哪个地区的火锅야? 어느 지역의 것? 그렇죠. 알싸하고 매콤하고 얼얼한 맛이 특징인 스촨 지역의 火锅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역마다 그 특징들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의 火锅를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내가 알던 火锅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돼요. 지역마다 锅百味千 다 형식이 다르고 맛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정통 한번 火锅를 중국에서 먹어보겠다 하셔서 큰 포부를 가지고 뭐 대충 그림 보고 주문하고 그 다음에 매운 거는 홍탕, 안 매운 거는 바이탕 정도만 알고 가면 주문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케이 경기도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아니에요. 중국에 가시면 火锅店이라든가 마라탕店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딤섬을 파는 곳들은 메뉴판에 그림이 거의 없어요. 지금과 같이 한자 가격만 쭈르륵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러면 사람 참 짜증나게 해요. 힘들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가시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가 있다면 그 재료들의 이름을 어느 정도 정리해 가서 가시면 훨씬 주문할 때 편하겠죠.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마다 그리고 식당마다 또 자신들의 메뉴명이 다르니까 꼭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몇 가지 구분해 가시면 좋은 것들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호거탕은요 그냥 탕이라고 써있지 않고요.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꼬디라고 써있죠. 꼬, 소세, 디, 이 기본 또는 뭐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탕, 기본 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꼬디가 이제 섹션 부분이 될 거고 거기 많은 탕 종류 중에 뉴요, 칭탕,锅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매운탕일까요? 안 매운탕일까요? 저기 봤을 때 맑을 청자, 칭자는 내가 알지 말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매운 거겠지. 감자맛 맞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앞에 뉴요가 핵심이에요. 뉴요是什么意思呀? 무슨 뜻이에요? 소기름 맞아요. 이게요 매운 소기름을 나타내거든요. 종칭 지역은요 소기름으로 빨간 국물을 내서 끓이고요. 저희가 익숙한 스촨 지역 같은 경우는 칭여우라고 해서 청경채유? 뭐 같은 그 채소로 기름을 내가지고 만드는 걸로 익숙해요. 요건 역시나 맑은 청자를 썼지만 매운 국물이에요. 그래서 뉴요 칭탕,锅 그러면 매운 거랑 안 매운 거랑 반반 섞인 원앙호거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들 참고해서 가시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롤레 맛의 육술의 풍미를 더하는 고기류로 갔을 때 몇 가지 찡핀 양로, 찡핀 양로, 찡핀 양로, 什么肉啊? 양고기. 맞아요. 양고기는 양고기인데 앞에 요 두 글자 발음은 찡핀. 아주 정교한 제품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찡핀 두 글자 들어가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꽤 비싸진다. 왜? 왜요? 이거 질 좋은 특산의 특상의 명품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질 좋은 상등급의 고기를 나타낼 때 고기 앞에다가 찡핀 자 붙여요. 자, 肥牛是什么呀? 什么肉? 소고기죠. 牛肉. 소고기는 소고기인데 它的特点是什么呢? 특징은 肥. 对,肥是什么意思? 肥는 기름지다, 느끼하다.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소고기 어느 부위일까요? 많이 생각나요. 그죠? 근데 이거 차돌박이를 나타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점 참고하시고 마지막 猪花 뭘까요? 猪花 什么肉啊? 무슨 고기? 猪肉 돼지고기예요. 돼지입니다. 제 이름이 중국어로 咸猪거든요. 구슬주자를 쓰는데 돼지주자랑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돼지자랑 발음이 똑같아서 저한테 짠돼지가 별명이었어요. 자, 猪花 보면 돼지고기인데 그 모양새가 5개의 꽃과 같대요. 왜 저러나? 맞아요. 이게 보면 두 겹의 비계랑 그다음에 3개로 쌓여진 이 살코기의 모양새가 마치 꽃과 같다 그래서요. 삼겹살을요. 猪五花라고 합니다. 저희는 숫자 3을 쓰지만 중국에서는 숫자 5를 써요. 그래서 뭐 오겹살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문을 할 때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좋아요. 그러면 요건 이제 빨리 갈게요. 버섯 종류 여러분 보시면 헷갈리는 게 보면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글자 怎么读啊? 어떻게 읽어요? 꾸 요게 버섯이란 뜻인데 부분란에서는 쭌레 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요. 쌍구 향기가 좋은 풍미가 좋은 가장 익숙한 버섯 什么呀? 표고버섯이 중국어로보다 쌍구. 다음 두 번째 찐전구. 오케이 쭉쭉쭉 찐전구. 금색깔에 바늘과 같이 쭉쭉 뻗었대. 마치 젓가락 같은 모양새인가? 이건 무슨 구 버섯일까요? 맞아요. 팽이버섯이 중국어로 찐전구. 마지막이요. 쭌구 핀판. 오케이. 쭌구 핀판. 다시 쭌구 핀판. 쭌도 버섯, 구도 버섯. 많은 버섯들을 모아서 하나씩 모아놨대요. 어디다가요? 반. 요런 그릇을 다 뭐라 그런다? 오케이. 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버섯 모듬이 중국어로 뭐예요? 쭌구 핀판. 여러 가지 버섯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 핀판이란 글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다 됐고요. 사실 이 밖에 재료는 다양하지만 팁이 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짠장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火锅 먹다 보면 막 이렇게 너무 느끼하고 매워가지고 막 입이 불타는 느낌도 나고 좀 텁텁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이런 것도 시켜보면 어떨까요? 짠장차이, 什么意思? 무슨 뜻 같으세요? 쪼개봐야죠. 차이, 야채, 채소도 있어. 어떤 특징? 오케이. 짠, 묻히다. 앞에 삼수변 보이죠? 물에 콕콕콕 찍듯이 찍는 거예요. 어디에 찍어줄까요? 두 번째 글자, 짱. 什么意思? 된장과 같은 장류를 다 짱. 그러면 이 야채 채소는 어떤 특징 갖고 있어요? 된장과 같은, 춘장과 같은 장에다 콕콕 찍어 먹어라. 모아둔 채소 모듬이네요. 그래서 짠장차이 같은 경우는 장에 찍어 먹는 모듬 야채예요. 저희도 뭐 돈가스 먹으면 풋고추 주는 데도 있고 좀 텁텁하지 말라고 개운하라고 채소 모듬 같은 게 나오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식당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남방 지역은 짠장차이 거의 없대요. 근데 북방 지역의火锅집들은 이 음식, 그다음에 이 야채 모듬을 판매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도 참고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참깨 소스 쯔마짱이라고 해요. 참깨 소스 부족할 일 없도록 여러분들 잘 챙겨가시길 바라고 마지막 키워드예요. 우리 시작할 때 이미 언급이 됐었죠. 앞에 두 가지 내용이 다 익숙하지만 우리는 사실 이 아픔의 단어는 좀 많이 생소해요. 저도 그랬고요. 아픔의 단어 바로 멍구 따이프입니다. 의사가 따이프, 의사는 따이프라고 해요. 뭐 이셩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몽골 의사를 표현할 때는 경성이에요. 멍구 따이프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아주 오래전으로 올라가요. 지금의 멍구 따이프들은 굉장히 유엔화, 굉장히 좀 슬플 거예요. 이런 오명을 써서. 자, 그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몽골 고원에서 생활하던 유목민들은 어때요? 물론 그들의 생활 습관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인한 체력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겠죠.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닐 거예요. 거처로 옮기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가벼운 질병들이라든가 가벼운 그런 문제점들은 보통 그냥 자연적인 치료를 의존했다고 하는데 몽골엔 저 따이프 취더时候 진짜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 의사를 찾아갔을 때는 상태가 어떤 거예요? 이미 중증 환자인 거예요. 그러면 중증 환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센 약을 처방을 해야겠죠. 강한 치료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몽골의 의사들이 세고 강한 약으로 치료를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몽골 사람들한테는 잘 이렇게 활용이 됐던 방법인데 중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거예요? 이 몽골 의사들의 처방이라든가 시술이라든가 치료법이 너무 강하고 세서 그 당시에 오히려 병을 더 키우거나 죽게 되는 일들도 많았다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강한 약을 처방하면 견디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공포의 대상이 됐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몽골 의사가 돌팔이 의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한동안 중국의 유명한 시대극이랑 사극에서 몽골 의사라는 몽골 따이프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너 그 사람 몽골 의사야. 그냥 가축이나 보러 가라 그래. 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당 드라마를 이제 몽골 의사협회에서 소송을 건다. 막 이런 기사도 봤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점차 이 단어가 색깔의 의미를 잃어가고 없어지게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여러 미디어다라든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단어도 알았겠다. 자, 이거 주입해. 문장 하나 만들어보고 우리 커피 이제 마무리할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저 의사 돌팔이야. 믿을 수가 없어. 가지마. 어떻게 할까요? 소개하는 편이죠. 저 의사는요. 那个大夫那大夫 어때요? 이다, 是 어떠한 사람이요? 是个蒙古大夫 도저히 전혀 믿을 수가 없어. 조금도 내가 신뢰할 수 없어요. 一点都靠不住 이때 靠는요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기대는데 기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대서 내가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하기에는 불확실하다가 중거로 靠不住 믿을 수가 없다, 靠不住 전혀 신뢰할 수 없다, 靠不住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 의사는 한 명의 특정한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강조할 때는 한 개라는 거를 사람한테 써요. 그래서 是个 어떤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야 강조가 돼요. 발음 한번 해볼게요. 那医生是个蒙古大夫一点都 아주 조금도 靠不住 한 번 더요. 那医生是个蒙古大夫一点都靠不住 속도감 내세요. 那医生是个蒙古大夫一点都靠不住 여기까지였어요. 자, 3개 키워드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키워드로 다시 만날게요. 大家都辛苦了，我们下次再见喽。